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도쿄베르디 대 가시와. 자, 이 경기는 이제 J리그컵 16강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이제 2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J리그컵 32강전에서 니가타를 꺾고 이제 16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3경기 연속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현재 이제 베르디의 좀 수비는 많이 좀 안정화되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요코하마 FC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그러면 이제 고베 상대로 좀 지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 경기력은 좀 좋은 걸 좀 가시하긴 한데, 이제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일단 도쿄베르디의 이제 최근 좀 페이스가 좋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가시와에 비해 전반적인 경기력이나 중원 장악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시와 상대로 베르디가 우위를 좀 점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공격 전개와 마무리 능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공격 전개가 좋은 가시와보다는 공격 퀄리티 면에서도 더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흐름이 좋은 그런 좀 베르디인 거와는 좀 별개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베르디의 그런 좀 공격은 여전히 좀 좋지가 못하고, 그런 면을 좀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베르디가 공격에서 좀 크게 좀 두각을 나타낼 거다라는 그런 좀 기대는 좀 잘 안 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교적 좀 가시바가 더 공격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시화가 비교적 공격에서는 더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현재 베르디의 좀 수비가 견고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가시화가 좀 수비 공략에 어려움을 좀 겪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경기 이후에 주말에 있을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가시화 홈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가시화 입장에서는 이제 1차전 그것도 원정에서 굳이 무리하게 좀 플레이를 하지는 좀 않을 경우도 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가시바가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간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대체로 좀 템포가 좀 느리면서 이제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현재 베르디가 가시와 상대로 이길 가능성은 많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자, 다만 그렇다고 가시와가 베르디 홈에서 지금 이제 대승을 좀 거둘 거랑 기대도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차라리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시와 좀 승무 사이드를 좀 보긴 하지만, 가시와가 좀 이긴다고 해도 현재 이제 베르디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둘 거라는 기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가시와가 이긴다고 좀 생각을 하면은 한번 가시와 승보다는 한번 햄무 쪽을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 요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승까지도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경기로 이제 보거나, 안 그러면은 요 경기는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시와 햄무알부, 안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쇼난 대 이와타. 자, 일단 쇼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쇼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J리그컵 32강전에서 이제 FC 도쿄를 꺾고 이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컵 경기에서는 좀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다만 이제 최근 컵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그렇게 좀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쇼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대부분 좀 주도권을 좀 가지지 못하며 이제 끌려다니는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좀 쇼난의 그런 좀 경기력은 여전히 좀 기대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좀 비중이 좀 많이 좀 차지하는 게 이제 득점력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쇼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득점력도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저조한 공격력을 이제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6강에 좀 올라온 좀 쇼란이긴 하지만 뭐 여전히 좀 기대치는 낮다고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자 빠다함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빠담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타 같은 경우는 이제 32강전에서는 무려 간바 오사카를 꺾고 이제 16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뭐 지난 시즌 1부 리그에서 강등을 당했던 이와타였지만 바로 이제 2부 리그에서는 대체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지금 상위권에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컵 경기에서도 이제 간바 오사카와 같은 로 이제 1부 리그 이제 좀 1부 리그에서 좀 경쟁력이 좀 좋은 팀들 상대로도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경기를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쇼난이 대체로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며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쇼난의 빌드업이 이제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골문 앞에서의 그런 마무리 능력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와타 상대로 공격을 좀 주도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최근 그런 경기들만 봤을 때는 쇼난보다는 이제 이와타가 더 효율적인 공격을 다 잘 만들다 보니까 비교적 뭐 쇼난 상대로 이와타가 공격에서 더 두각에서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쇼난이 이제 기동성이랑 뭐 역습이 좀 좋은 팀들 상대로는 대체로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저 이와타가 오히려 쇼난의 수비를 더 잘 공략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쇼난에 비해서는 뭐 이와타가 더 효율적인 공격을 좀 잘 좀 만들 것으로 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기대치 또한 이제 이와타가 더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쇼난이 뭐 1부 리그 팀이고 이제 이와타가 이제 2부 리그 팀이긴 하지만 양 팀의 전력 차가 생각보다 그리 좀 크게 나진 않아요. 네. 그리고 현재 뭐 경기력 면에서도 쇼난이 더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이와타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와타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와타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럼 어느 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확실히 공격에서 기대치가 좀 높고, 그리고 쇼난이 비록 뭐 공격 전개가 안 좋긴 하지만 이와타의 수비가 그리 좀 좋은 편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이와타의 좀 수비를 어느 정도 공략한다고 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와타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어느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레스 오사카 대 이제 요코하마 FC. 자, 일단 세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요코하마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뭐 홈 경기에서는 시미즈 상대로 무려 4골을 좀 넣으며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32강전에서는 교토상가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좀 대승을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인 채 이제 16강에 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최근 뭐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는 뭐 리그, 컵 경기 모두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우라와 상대로 이제 2대1 역전패를 당하며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이제 그 경기에서도 이제 요코하마가 초반에 좀 리드를 좀 가져가다가 이제 역전을 당기기 때문에 더더욱 좀 뼈아픈 패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무팽진이 끊기고 이제 흐름이 좀 안 좋아졌다 보니까 그런 지금 안 좋은 흐름이 뭐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일단 뭐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홈에서 세라스 오사카가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이제 요코하마 FC 입장에서는 현재 공격이 매서운 그런 세라스 오사카 상대로 라인을 올리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 요코하마 FC가 라인을 좀 많이 내리게 된다고 하면은 세라스 오사카가 그런 좀 득점 기회를 만드는 빈도가 훨씬 더 이제 클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보여져요. 아무래도 이제 요코하마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세라스 오사카 진영으로 좀 넘어가기는 많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세라스 오사카가 뭐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가 이제 6경기 연속 뭐 득점을 좀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여전히 좀 롱볼이나 뭐 크로스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공격이 좀 대체로 단조롭고, 그럼 약간 요코하마의 발에 이제 세라스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이 좀 간결하면서 전진 속도가 좀 빠르고, 그리고 침투, 뭐 컵백 등 효율적인 공격 플레이를 좀 최근에도 잘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양 팀의 그런 공격 퀄리티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좀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공격을 좀 풀어갈 팀 역시 좀 세라스 오사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흐름,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이제 세라스 오사카가 우세하고, 그 요코하마가 원정에서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세라스 오사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확실히 좀 세라스 오사카가 이제 4월에는 많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좀 경기로 보였지만, 이제 5월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좋은 경기를 좀 보였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3백으로 좀 전환한 이후에는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전체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좀 세라스 오사카가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기세를 좀 이어가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세라스 사이드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세라스 오사카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어느가는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세라스의 좀 득점이 좀 폭발해서 오버로 이제 끝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오버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쿠오카 대 이제 히로시마. 일단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J리그컵 32강전에서 이제 2부 리그 팀인 도야마를 또 꺾고 이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 뭐 컵 경기에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제 후쿠오카가 지금 이긴 경기가 없고, 그 리그에서는 무려 지금 9경기 연속 승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긴 부진을 좀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이번 시즌 리그 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부진으로 인해 이제 현재는 리그 15위까지 떨어진 그런 좀 후쿠오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좀 침체기가 긴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연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가와사키 상대로 홈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연승 행진이 끊긴 거죠, 히로시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5월부터는 확실히 좀 경기력이 좀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조직력이나 뭐 공수 밸런스도 다 좋아지면서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용병 선수의 좀 부재로 인해서 이제 더더욱 좀 경쟁력이 떨어졌던 그쪽 히로시마인데, 현재는 뭐 용병 선수도 이제 뭐 한 명 정도를 좀 빼면은 다 이제 돌아왔다 보니까 뭐 전력도 많이 보강된 그런 좀 히로시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히로시마가 높은 라인을 좀 유지하며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라인을 좀 내려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롱볼을 통한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이제 현재 뭐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중원에서의 힘이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중원 장악력이 좋은 히로시마 상대로 중원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후쿠오카의 그 라인이 좀 내려가면서 전진성도 많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히로시마가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수비 리커버리가 좋으면서 저 라인 컨트롤에도 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후쿠오카가 뭐 역습을 좀 시도한다고 해도 히로시마가 잘 좀 대응할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히로시마가 뭐 라인을 좀 높게 형성한다고 해도 이제 후쿠오카의 공격을 좀 잘 대처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후쿠오카의 공격을 히로시마가 좀 잘 제어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운영하는 식으로 좀 풀어가지 않을까도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히로시마가 우세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는 뭐 1차전이 제 아무리 이제 히로시마가 원정이라 해도 이제 승패를 본다면은 그래도 히로시마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히로시마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승에 2.5조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제이르컵은 다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 경기 독일 대 이제 포르투갈. 자, 이 경기는 이제 네이션스 리그 4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시할라 그리고 리디거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팀 내 주축 이제 공격진과 좀 수비진에서의 좀 결장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칸셀루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8강에서 이탈리아를 꺾으며 이제 4강에 좀 진출했고, 그리고 8강 1, 2차전 모두 이제 비르츠가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좋은 득점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 뭐 이번에는 비르츠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한 거는 이제 고무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대신에 이제 팀 내 핵심 코어인 무시알라가 빠진 거는 이제 좀 독일의 공격에 있어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지난 뭐 8강전에서는 이제 무시알라는 정상적으로 출전을 했지만 이제 비르츠가 좀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뭐 반대로 이제 비르츠는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지만 무시알라는 이제 결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8강에서 덴마크를 꺾으며 4강에 진출했지만 여전히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상태로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대체로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좀 포르투갈의 원정 경기를 봤을 때는 일단 원정에서 3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많이 좀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최근 좀 원정 경기였던 8강 1차전에서 이제 덴마크 상대로 이제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면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며 굉장히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좀 그만큼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클 만큼 원정에서의 좀 포르투갈의 기대치는 현저히 좀 떨어진다라고도 말씀드려봐요. 그래서 현재 뭐 포르투갈이 뭐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압박에 대한 대응이 안 좋다 보니까 독일의 강한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또한 이제 원정에서의 뭐 공격 전개도 뭐 아주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독일이 우세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더 이제 뭐 득점 기회를 좀 만드는 빈도 또한 독일이 더 이제 많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근데 그래도 이제 독일의 수비가 이제 좋지는 않기 때문에 포르투갈도 이제 충분히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경기가 지금 만약 뭐 화력전 양상으로 좀 흘러간다고 해도 독일이 전체적으로 더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봅니다. 아무래도 일단 지금 뭐 이제 독일의 수비가 안 좋다고 해도
그렇다고 뭐 이제 원정 뭐 포르투갈의 그런 좀 공격을 좀 고려했을 때는 독일이 또 화력으로도 좀 찍어 누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기가 뭐 두 팀 다 뭐 공격에서 두가 나타난다고 해도 더 유리한 쪽은 독일이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좀 게다가 이제 뭐 전체적인 뭐 경기력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독일이 더 이제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독일이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결승전에 좀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독일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원정 뭐 포르투갈의 뭐 공격이 확실히 좀 홈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독일의 좀 최근 수비가 많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포르투갈 역시 뭐 충분히 공격에서 두가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독일 승, 어느마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이제 J리그컵과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